프로이드나 정신분석학이 이제 예술에 대해서 뭐 우월하다, 아니면 동맹군이다, 적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인간의 이제 여러 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예술도 뭐 글쓰기도 있고, 뭐 조각 같은 거, 건축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분석이 좀 가장 영향을 많이 서로 주고받는 쪽이 회화입니다. 회화, 그림. 그래서 이제 그림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승화 개념을 통해서 오늘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관련된 그림을 이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승화는 원래 이제 프로이드가 독일 낭만주의로부터 이렇게 채택한 용어입니다. 예술사에서 낭만주의는 이제 흔히 고전주의와 이렇게 대립되는 경향으로 많이 인식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강조점들이 다른데, 고전주의가 어떤 그 절제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조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면, 낭만주의는 특히 인간의 내면에 많이 치중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엇이 아름다운 거냐 했을 때,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낭만주의는 인간의 내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내면적인 것, 감정, 어떤 상상력, 영감, 열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낭만주의 여러 분파가 있지만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독일하고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륙 합리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고전주의나 사실주의, 그리고 나중에 인상주의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체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화라는 개념들은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 주목한 용어죠. 그래서 승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숭고라는 거. 숭고라는 것도 어떤 굉장히 초월적인 대상과 만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숭고의 감정일 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미약한 존재지만 막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이런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 압도하는 느낌 같은 게 이제 숭고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내면적인 것들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프로이드가 이제 이 용어를 받아들여서 승화라는 개념을 예술의 어떤 동기처럼 설명을 합니다. 근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약간 용어가 변형되죠. 승화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면 이제 성적이지 않은데 사실은 성적 에너지가 바뀌어서 그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걸 이제 승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표, 대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거칠게 예를 들어 이해가 쉽죠.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여자를 보고 되게 성욕을 느낀다 그러면 이건 직접적인 성적인 걸 겨냥하는 활동이에요. 그죠? 그 여자를 뭐 안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사진으로 표현한다, 그럼 더 이상 이건 성적인 활동이 아니죠. 물론 그 근전에 에로티시즘이 깔려 있긴 하지만, 미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대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런 건 그나마 연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여자와 남자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그럼 이제 더더구나 이제 멀어지죠. 원래 처음에 의도해서. 이거는 나의 활동이 바꾼다는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들이죠. 그것은 실제로 인간의 활동 자체가 본능과 문화의 영역이 딱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인간의 충동이란 건 원래 생존적인 본능에 겹쳐서 자연스럽게 분화가 되는 겁니다.